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주제의 여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위 논문을 쓴다고 하면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아주 거창한 제목의 논문을 쓰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은 그 당시 그 독일의 친구였던 교수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철학이니 정치니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떠드는데 왜 그 중요한 문제에서 여성 문제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타고야말로 여성 문제에 있어서 투철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 문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태어나서부터 제일 친한 사람이 어머니고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이름이 어머니고, 그리고 요즘은 훨씬 낫다고 하지만은 제가 자라던 시대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가정 일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이 설날이 된다고 하면 뭐 벌써 한 달 전부터 술 담그고 떡하고 연 만들고 두부를 하고 굉장히 고생하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전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여성의 차별을 하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목사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또 불교에서 스님이라든지 유교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상당히 차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봉건시대에 아마 공통된 역사일 겁니다. 물론 원래 역사로 해서 아주 옛날, 그 옛날에는 모계시적 사회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많은 차등을 받았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여성사 아니까 중국에 있어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느냐. 근데 이것은 중국의 여성으로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 있어서도 1860년대에 이제 지금 사회민주당의 전신인 노동당이 생겨나지만은 그 노동당 최초의 당수인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분은 여성과 사회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Die Frauen des Sozialismus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죠.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학문이라고 책이라고 썼냐,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45번째 출판되는 책 서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48번째 책을 내도록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여성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걸 하기가 못하니까 여성과 사회적으로 번역한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와 아들의 교육, 맹모삼천, 맹자어머니 세 분 이사 갔다 하는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신라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이나 떡을 썰면서 아들 글공부를 시켰다는 한석봉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이율곡의 어머니 사인당 시시라든지 하는 그 어머니의 상당히 전설들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중국 혁명시대에 중국에서는 여성들을 반천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반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반쪽이랍니다.
하늘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죠. 그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냐? 그럼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사람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이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의 반이, 사회의 반이, 사람의 반이 여성이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사라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격언 같은 말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그냥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고대의 상서라는 책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여인이 정치를 하는 통치자의 생각을 어지럽혀서 나라가 망한다. 그런 뜻이죠. 어려운 사자성어로 한다면 경국지색이라고도 합니다. 경국이라는 건 나라를 기울어뜨리는 여인, 미색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주 일반화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 있는데 여자사서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대학 중용 노노맹자 그러면 우리가 유학에 있어서 사서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사서를 배운다 하는 여자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것이 여자사서입니다. 여기 여사서라고 있죠. 여사서는 한나라 시대 반소가 쓴 여계, 송약화가 쓴 여자노노, 명나라의 인현왕후가 썼다고는 여훈, 명나라 시대 왕상의 어머니가 썼다고는 여범, 이것이 여자사서입니다. 여자사서는 남자사서처럼 철학이나 교훈이나 어떤 이런 정치가 아니고 여자는 시집가면 이렇게 시부모와 남편한테 굉장히 굴정적으로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인현왕후의 여훈을 조선 왕조의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훈이라고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아는 얘기는 요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칠거지약 같은 여자가 시집에서 쫓겨나는 7가지 죄악 같은 건데 가령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지금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이 그 여자의 책임만은 아닌데 역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그 당시 그 윤리에서 전부 적용이 됐고 또 시부모의 뜻을 남편보다도 시부모의 뜻을 거슬렸다든지 이런 것도 다 쫓겨나는 그런 그 가정의 윤리로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 문화혁명이라든지 그 후에 중국에서 유교를 비판하던 시대에 있어서 공자도 얘기하기를 여자와 소인은 길들이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하느니라 그런 구절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희의 선생님으로 아주 유명한 정의는 여자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은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단히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연려문이 있죠. 정렬 같은 거. 여자사서 같은 데 정렬편이라는 게 있는데 남편을 생각해서 고심을 하다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부모나 주변에 의해서 죽기를 강요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 출세를 한다든지 음서 즉 과거를 보지 않고도 벼슬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강요당하는 예도 있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윤리든 생각할 수도 없고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같은 권한을 누릴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타고라는 사람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그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타고의 역사관 이것이 여기 보여드리는 제 학위 논문입니다. 이지의 사회 비평 그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타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대하는 여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분은 이것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의 역사상 여성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기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했다, 시대를 앞서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많은 저서를 쓰지만은 그 저서 중에 조담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조담집이라는 책에 서문처럼 앞에 있는 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부부론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논한다.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대한 느낌, 그런 부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륜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군신관계, 인공과시나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부부, 친구 그런 5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오륜을 쓸 때는 누구든지 군신을 제일 먼저 놓고 부자관계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책의 맨 앞에다 부부를 놓습니다. 부부가 제일이지. 부부가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부부야말로 천하고 천지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큰 소리로 그 사회에서 떠들었다.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용기가 있다고 평가를 하지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몇 가지 특수한 예만 말씀을 드립니다. 탕문군이라는 한나라 시대의 여자가 있습니다. 탕문군은 부잣집 딸인데 일찍이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문학, 음악 잘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독주회 같은 걸 열었는데 문구멍을 들여다보니까 잘생겼고 아주 훌륭해가지고 눈이 맞아서 부모의 허락이 없이 그냥 둘이 도망을 가버렸죠.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도 아니라고 아버지가 내쳤는데 그러나 오빠들이 재산도 없다 뭐라냐. 그래가지고 재산을 줘가지고 그 사마상여라는 남자가 출세를 해가지고 사실 중국 역사상 가장 문학적인 유명한 그 스타일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후대에는 유명해져서 황제만 만나는 유명한 문인이 됩니다. 사마상여가. 그래서 이타고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천하의 시집 제일 가는 방법이다. 참 멋있는 얘기죠. 천하 제일가법. 천하의 가장 시집 잘 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뭐라고 쓰냐면 부모의 허락을 없이 시집간 아주 여성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못된 평가를 내렸지만은 그 사람은 가장 시집을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봤어야 그 말을 들어 먹었겠냐. 그런 때는 자기가 일찍 결정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타고는 오사운동 20세기 초까지도 탕문구를 칭찬했다고 비판을 받은 사상가였습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그 고대의 끝에 군왕이 발기나 보사 같은 아주 미인한테 빠져 나라를 망쳤다. 중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현명한 남자는 성을 쌓는데 현명한 여자는 성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자를 아주 부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도 얘기하기를 여자는 결국 재주가 없는 게 덕이다. 여자 재주 없는 게 덕이다. 공부한다든지 우리가 바깥에 활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타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나 한나라의 무제나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다 좋아했지만은 정치 잘했지 않냐. 그러면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친 놈들은 저희가 못나서 그랬던 거지 그게 왜 여자 탓이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뭐 앉아서 얘기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걸 책에다 쓰고 떠들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상당히 대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 그 불쌍한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 하인으로서 주인을 도왔다든지 국가를 도왔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여인들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인들이야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고관대작이 돼가지고 뻥뻥거리는 사람보다 성인의 말씀을 얼마나 더 시행을 잘한 사람이냐. 어떻게 성인의 가르침이 그 고관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한테는 안 가고 이런 여자한테는 갔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 그 다음에 아주 대단히 공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탄핵을 받아서 감옥에 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대의 과부를 비롯한 사대부집 여인들을 모아놓고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불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지금처럼 모여서 무슨 학원처럼 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서로 학술을 논하고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온 근처 지방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특히 여인들과의 관계를 모아가지고 책을 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을 낸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받는 원인 중에 그 글 중에 3분의 1이 여성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탕문군의 문제라든지 여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쳤고 같이 책을 냈다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한 여성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나라 시대의 중국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여자 황제 때는 낳았고 아들 중종보다는 1만 배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 스스로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사람이 당나라에 있었던가. 그리고 그 시대가 당나라의 가장 번성기가 아니었나. 근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역사지만은 바로 이 측천무후 시대에 고구려와 백자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그 세력을 그렇게 넓혔던 그런 황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럼 어디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유학에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봅니다. 중국 고전에서 솔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거 그런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성인의 말씀이나 그런 데 얽매이지 않고 성격에 따라서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솔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타고가 있었던 시대 명나라의 그 철학적인 조류 그것이 양명학인데 우리 양명학에서 양지에 도달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쁘면 기뻐하고 불쌍한 것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본래의 마음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생각하는 평등 그 당시는 평등이라는 말을 들 수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타고 강조하는 것은 치일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대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 대 헤쳐놔야 차가 되지 그것을 따로 떠나놓은 차가 아니다. 바퀴는 바퀴대로 뭐는 뭐대로지. 그냥 우리 사회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층에 있든 누구든 간에 똑같이 규정한 사회의 일환이지 그것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에 있어 머리는 중요한데 팔은 안 중요하다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치일의 도라고 그러는데 이쪽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얘기하고 또 책에다 쓰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과 싸우고 이렇게 한 사상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중국에서는 물론 서양 사람이 볼 때도 상당히 적어도 수백 년 앞서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가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 사서 문제도 그렇고 부녀의 지위도 그렇고 여성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전혀 다른 점이 크게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끝나고 돌아온 것이 1981년인데 그 당시에 어느 학술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자대학교 교수 한 분이 남자분이 어떻게 여자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자분도 남자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남자는 뭐 여자 공부 못합니까? 그리고 웃은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를 하니까 우리 또 지도 교수님 한 분은 어서 미치광이 같은 놈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미쳤는지 누가 옳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여러 가지 여지가 있죠. 저는 사실상 그래도 아주 제일 오래지는 않아도
꽤 오래 산 세대에 속하는데 일제시대에서부터 해방도 만나봤고 대한민국 시대도 다 봤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때 사실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시장에도 못 가던 그런 시골이었는데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가서 투표를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투표란 말, 선거란 말 처음 들어보셨고 또 우리 역사에서 우리 한국의 여성 참정권이 48년에 그렇게 시작됐다. 그것은 얼마나 다행이었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상 1980년이라는 건 오래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이지만은 그때 어느 여성 신문사에 관계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대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실천하는 지성이라고. 제가 무슨 여성활동이나 여성문제 실천 활동하는 그런 선구적 학자도 아니었고 다만 하나 있다면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고 부부가 같이 그 당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런 점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제가 수필을 쓰면서 이런 수필을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그 80년대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우리가 속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거꾸로 생각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하는 수필을 하나 썼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아마 가장 발전한 것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담으로 얘기해서 21세기 들어와선 강아지의 개권이 가장 많이 발달됐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그냥 얼떨결에 학위 논문을 쓰고 또 그런 쪽에서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